무슨 생각하세요? 응? 무슨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병원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좁은 분야만 하냐고. 왜냐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저를 두고 다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개원에 최적화된 교수다라고 했거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워낙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해서 그래. 첫 전공이 인공관절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내시경도 전공했지. 분당 차병원에 있을 때 전부 손가락 안에 되게 골절을 많이 했거든. 또 사지연장 변형 교정 수술, 그 다음에 세브란스 있을 때 소아정형외과 교수였지. 요즘 말하면은 부캐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부캐? 부캐라고 게임을 하시면은 캐릭터가 있고 부캐릭터가 있잖아요. 아, 부캐릭터. 부캐. 요즘에 그런 컨셉이 되게 유행하는데 박사님 부캐가 거의 그러면 7가지가 되시네요. 그치, 난 부캐 많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개원할 때 모토가 내가 이거는 세계 최고다, 자신 있는 것만 하겠다 했거든. 그래서 하는 게 지금 사지 연장하는 거고, 소아정형외과에서도 내가 진짜 잘 하는 것만 봐요. 나 인공관절도 되게 잘할 자신 있거든. 예전에 인공관절 할 때는 내 같은 대학병원에 있던 교수님, 어머님도 저한테 수술 맡겼어요. 같은 정형외과 다른 교수님이 나한테 자기 가족 수술 맡겼다는 거는 믿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인공관절 오면 나 보내, 딴 데로. 십자인대 수술 나 진짜 잘하지. 우리 지금 직원 나하고 10년 된 친구, 이 친구 나한테 십자인대 수술 받았어요. 멀쩡하게 잘하다. 십자인대 수술 오죠? 나 보내. 내가 아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보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내가 늘상 하는 수술. 진짜 이건 세계 최고로 잘해줄 수 있다는 건 내가 하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수술 케이스? 네, 수술 케이스. 제가 제 환자를 본 게 2007년도부터 봤으니까 10몇 년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환자는 골절 환자예요. 제가 분당 차병원에 있을 때 진짜 골절 소위 미친 듯이 했거든요. 신테스라고 우리나라 골절 그 임플란트 내고정 이렇게 하는, 이것도 신테스 거거든. 연장이 들어가는 거고 제가 쓴 건 신테스 거예요. 이 회사 사용량의 전국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 정도로 골절이 많았어. 그때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지금도 오세요. 아, 지금도 오세요 저한테. 이분이 우리나라의 예체능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 교수가 될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마치고 그때 공연에 무슨 오토바이를 빌렸나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납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머리 심하게 다쳐가지고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는데 그때 개방성 골절이고 뼈가 이제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엄청 심하게 그 오염이 됐었거든요. 뼈가. 개방성 골절은 정형외과에서 아주 중요한 응급이에요. 근데 이분은 심한 개방성 골절이었는데 주치의가 신경외과고 신경외과에서 정형외과 수술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환자 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매일 가서 그냥 씻어내는 거예요. 환자는 이제 그 코마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환자분이 아마 제 기억으로 2주인가 3주 정도 그렇게 코마 있다가 뭐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신경외과에서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으니까 수술하셔도 됩니다 해서 수술을 이제 들어갔죠. 갔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수술할 때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역겨운 냄새가 나요. 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뼈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나은 지가 오래되셨지만 지금 다리를 만드는 데까지 수술을 10번 이상 했는데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수술할 때 그런 게 있거든요.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 수술이 너무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은 그때를 잘 넘겨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지면 그냥 스스로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지. 원래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빴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자.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의사도 스스로와의 싸움을 얼마나 이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은 정상 다리는 아니에요.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초반에 수술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었거든. 그분이 머리만 안 다쳐서 왔다면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거예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속도가 있는 건 다 위험해요. 저도 자전거 타지만 자전거도 위험해요. 근데 진짜 오토바이 위험해요. 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야,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힘들었던 환자. 두 번째 힘들었던 환자는 인공관절 환자였는데, 인공관절은 되게 좋은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을 확 없애주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공관절은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수술이에요. 이게 무릎 관절인데,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뭐냐면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다 싹 갈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고 관절을 새로 탁 끼워요. 문제는 뭐냐면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늦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한 자기 관절을 쓸 수 있으면 자기 관절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인공관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인공관절 했는데 염증이 생기면, 거기 감염이 생기면 진짜 완전히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인공관절 빼야 되거든. 빼고 염증 치료하고 다시 인공관절 새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가 확 나빠지고 그 과정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인공관절 제가 하던 시절에 다른 데에서 수술하고 이제 감염이 돼서 온 할머니 분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분은,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케이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된 수술입니다. 근데 환경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수술 환경은 그는 이제 설비를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느냐가 결정하는 거니까, 뭐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는 다 뭐 최고 시설이죠. 이 시설인데 개원가는 천차만별이거든. 근데 개원가 중에서도 대학병원급으로 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절대 모르지. 나는 알지.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근데 저한테 진료를 오신 분인데, 예를 들어 인공관절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세요? 제가 진료 의뢰서까지 써드려요. 저 브로커 아니에요. 일단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어떤? 이거는 이제 제 분야 이야기합시다. 키 수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 분인데, 인도에서 허벅지 연장 수술을 했는데 진짜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엑스레이 보는데. 그래서 환자가 뭐 다리도 뭐 이렇게 휘어지고 돌아가고 뼈도 하나도 안 나오고 뼈 뭐 안쪽 다 갈아 없애버리고 하여간 뭐 엉망이 엉망. 그래서 왔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이, 근데 환자가 자기 그 돈 없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좀, 예전에 이렇게 합병증을 오시면 정말 저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인간애라고 해야 되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수술 받은 분이 아니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자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수술 비용을 정말 낮게 해가지고 거의 재능 기부를 했죠. 근데 제 수술은 진짜 힘들거든요.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수명이 깎여 나가는 느낌이 막 들어요. 내가 정말 이러다 빨리 죽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수술비 적게 해가지고 수치를 해드렸는데, 요즘은 제가 이런 짓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지. 그렇지, 힘들고. 제가 합병증 수술하면 항상 막 힘들어요. 힘든데 이분은 그 중에서 최고봉이었어요. 몇 시간 정도? 수술 제가 안 쉬고 한 4시간 했던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근데 물론 이제 신경외과, 흉부외과에 수술하시는 분들 막 12시간 하고 막 이러면 장난치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몇 시간이면? 4시간 동안 제가 땀이 팬티까지 젖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되고 올해도 오셨는데 반전이 있어, 이분이. 어떤? 엄청 부자야. 진짜요? 진짜요? 중국에서도 엄청 부자더라고. 근데 왜 자기 막? 몰라. 나중에 이제 오는데 처음에 수술 상담 왔을 때와 복장이 다른 거예요. 오, 소름이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되게 힘들게 합병증 치료했던 분이고, 지금은 그분 멀쩡하게 됐어요. 그건 진짜 웃기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 기억나는 힘들었던 분 3분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